2025년 2월 27일 금요일 아침 7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는 그날까지 여러가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21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아래 25일날 최후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하고 이제 곧 조만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또는 탄핵이 기각이 되느냐 하는 요 시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0일에서 한 14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빠르면은 3월 7일에도 날 수가 있고 3월 7일 같으면은 앞으로 8일 뒤죠. 8일 뒤고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앞으로는 15일이에요. 그래 되면은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직에 복귀되기를 지금 적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엄청 기다려요. 그리고 그렇게 탄핵이 기각되기를 원하는 또 많은 그런 또 우리 일반 유권자님들, 국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반대로 윤석열은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권자님들, 그런 국민들도 있는 것도 또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이래 놓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한 적게 보면은 6대4, 크게 보면은 7대3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은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하다. 이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맞는 일이에요. 그래 되면은 이제 윤석열은 20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21대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나는 그래요. 나는 왜 이래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을 이렇게 지지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번에 공약이 이제 33가지 공약 이 현실화되면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니까 내가 당연히 그렇게 또 지지를 하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내 같은 경우는 내 인생에 철들고 나서 출발점이 그 사람은 철들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주 자기 인생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운명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정말 훌륭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자기 인생이 잘 피는 거고, 훌륭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훌륭한 자식을 놓게 되면은 훌륭한 자식이 놓으면 자기도 좋잖아. 그런데 개떡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말이야, 개떡한테 미안한데 뭐 개떡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엉망진창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 주변에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너무 참혹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그런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참혹한 일을 당하고, 또 그 밑에 자녀들도 또 참혹하더라고. 아주 내가 그건 뭐 진짜 내가 말도 많이 하지만은 그 참혹한 이야기는 내가 차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 같은 경우는 철들고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잖아. 사람. 뭐 이 지구 위에는 동식물도 있지만 동식물이 있잖아. 동식물이 있고, 또 동물 가운데는 사람이 있어. 사람. 그 사람이 뭐 보통 한 100년 정도, 100년 못 살지. 100년 정도 살다가 죽고, 100년 정도 살다가 죽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날짜로 따지면 36,500일밖에 안 돼요. 내 전에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1000년을 살았다 해봐야 날짜가 얼마 안 돼요. 36만 5천일. 만년을 살았다 해봐야 그것도 얼마 안 돼. 365만 일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100년을 기껏 살았다 해봐야 36,500일이라고. 옛날에는 뭐 평균 수명이 짧아가지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60 넘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내 어렸을 때 환갑잔치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한 그 잔치예요. 60을 넘겼다 이제 이래가지고 말이지. 우리 장인어른이 60을 넘겨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잔치를 했다고. 60을 넘게 살았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도 60 넘었을 때 잔치 비슷한 걸 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러나 뭐 그래 살다가 죽고 이랬는데 요즘은 60 뭐 잔치 안 하잖아요. 80은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0은 안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6,500일 아니라. 그런데 그 36,500일 안에서 살다가 죽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안 그래요? 별의별 인간이 다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다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문상객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진작 죽어야 될 사람이 이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주위에 나쁜 일을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다 보면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것을 책을 써놓는다고. 책을. 어제 그 허경영 시인님께서 어렸을 때 말이지 동몽선섭을 했고 경몽요괴를 배웠고 또 천자문을 배웠고 소학을 배우고 뭐 또 대학을 배우고 뭐 사서삼경을 또 공부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 소학이나 명심보감이나 경몽요결이나 동몽선섭이나 그게 이제 소학, 대학, 사서삼경, 이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죽고 이랬는데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인의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좋은 거다 말이에요. 성인의 가르침. 나는 어렸을 때 그런데 눈을 일찍 떴어요. 중학교
그때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하신 고현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너무너무, 스승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아니에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스승님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응?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야.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스승님을 사랑해야 돼요. 앉거나 서나 자나 깨나 이 스승님을 생각을 해야 돼. 스승님의 그 모습, 그 가르침, 이런 것을 내가 사모하고 좋아하고 저 스승님을 도와야 되겠다는, 나는 그 스승님에 비하면 진짜 발톱에 때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탐구를 했다고. 이제 머리가 철이 드니까 15, 16, 17, 18, 19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이제 의식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깊은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을 했어요. 뭐 해결했다기보다는 거기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 관심이 없었다고. 불교는 아무 관련이 없어. 나는 오직 첫 출발이 기독교란 말이야. 기독교. 그래,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어려운 문제, 기독교의 고뇌를 파고 들고 시작하고 거기에 붙들고 매 하다 보면은 자연히 불교를 알게 돼요. 자연히.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말이야. 그 남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인님 같은 허경영 신인님, 지금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허경영 신인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것이 다 온 천하에 드러난단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의 실체가 이미 다 드러났지. 그런데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지금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남을 잘 되려게 해주는 것은 그게 자기가 잘 되는 거란 말이야. 기도 뭐 불교에서는 깨달음이잖아. 깨달음 크게 깨친다는 거거든. 정각 뭐 이거라. 안욕따라 삼약삼보디 무상정득각을 뭐 이런 걸 깨침으로써 이제 뭐 그게 이제 도가 완성이 됐다, 성도를 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와 관계없어요. 정각이고 뭐 깨치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자기 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이 생각이 먼저 앞서지. 기독교에서는 깨달음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을 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이 꽉 들어차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깨치준다 이 말이야. 내가 그래서 그걸 자타 일심이 아니고 자타 일시 성불도가 그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어제 아래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신인님께서는 이제 어제 자타 일심 성불도를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다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원래 그는 부처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그리고 모르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됨으로써 이제 기독교의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기독교를 다 통달했다 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았느냐, 그거 아니거든.
아니에요. 한쪽 귀퉁이야. 자동차가 보면은 바퀴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한쪽 바퀴밖에 안 돼요. 불교도 한쪽 바퀴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바퀴 2개가 있어요. 그건 뭐냐고. 그거는 세상 이치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 우주가 변화하는 그 원리,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일명 말해서는 주역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주역과 우주 변화 원리와 또 이제 최수원이 말한 정력, 그 김일부 선생이 말한 정력과 최수원 선생이 말한 동학, 이걸 다 합쳐야 그 모자이크 식으로 말이지. 그걸 딱딱딱딱 4개를 불교, 기독교, 동학, 강정산의 가르침, 김일부 대성사의 가르침을 딱딱딱딱 퍼즐을 다 맞추면은 그때 나타나는 이름이 허경영이라고. 신인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33가지 공약이 현실화됨으로써 이 세상이 새하늘 새 땅이 된다, 천년왕국이 된다. 그분이 허경영이다 말이야. 나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원뿌리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무슨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믿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아주 확철대화다고 그냥.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몇 분이요? 7시 35분 아니에요. 7시 35분 같으면 이미 그 함성 보이스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미 뭐 27일 오늘 아침에 뭐 한 2시간짜리 강의를 이미 했더라고요. 어제 일어난 일은 뭐 자기가 참 다 분석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함성 보이스. 그리고 이제 뭐 정모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름 내가 안 밝히겠습니다. 하도 고소고발 낱말은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 방송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는 이제 뉴스 토마토라고 있어요. 박지훈이가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하고 있고, 오후 2시 되면은 이제 매불쇼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고 있고. 거기 보면 최진봉 교수가 나오고, 최우기도 나오고, 김갑수 선생님도 거기 한 번씩 나와요. 우리나라의 송영길 전 국회의원도 지금 이제 의왕구치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함성 보이스의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우리나라 이제 정치 흐름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데 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들어요. 들으면서 참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딱 이분이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데 잘못 보고 있어. 내가 보니까 허경영이 돈이 많다. 허경영은 뭐 아주 나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꼭 허경영을 덜먹거려요. 그래서 내가 그 댓글에 달았어요. 임 선생님, 내가 유튜브는 잘 보고 있는데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에 대해서는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또는 이제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런 책도 있으니까 그 책을 또 읽어보시고, 또 그분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수많은 강연을 유튜브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다 들어보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언급을 하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아주 허경영 신인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내가 비슷하게 댓글을 적었어요.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시정이 안 돼. 또 두 번째 내가 두 번째 또 해서 또 댓글을 적었어요. 그 또 시정이 안 돼. 세 번 또 하더라고. 이제는 내가 댓글 적기가 적어봐야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적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그 함성 보이스. 그리고 또 이제 그 모 교수, 정모 교수가 그 나름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탄핵이 인용이 돼 가지고 하루바삐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태가 돼 가지고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하고 저 누구냐 정가운 목사도 빨리 구속시키라 그러는데 와 거기다가 허경영도 구속시키라 이라는 거. 그 사람이 그분이 그 정의롭고 뭐 자기가 뭐 국립대 교수도 하신 분이에요. 한때는 허경영 신인님을 굉장히 열렬히 지지하시던 분인데 허경영 신인님을 자기 눈에는 수많은 사이비 교주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자기 눈에는, 정모 교수 눈에는. 그러니까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것은 보이시피싱을 하는 그런 사람과 같아요. 뭐 보이시피싱이 뭡니까? 남의 돈을 쪽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어제 아래 뭐 초등학교 여교사가 말이지 시집 가려고 돈 준비해 놓은 돈 자기 돈 1억 2천만 원을 못 안았는가 봐요. 그럼 그 교사 연봉이 뭐 한 5천만 원 될지 뭐 4천만 원 될지 모르지만은 한 3, 4년간 거의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돈을 시집 가기 위해서 못 안은 돈 아니에요. 그 돈에다가 자기가 이제 부산은행에 대출 8천만 원 받고 대한공제라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 드는 공제가 있어요. 거기에 6천만 원 받고 이래가지고 그 1억 4천만 원에다가 자기가 이제 1억 2천만 원 벌은 거 하고 한 2억 6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시집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보이스피싱해서 이제 사기를 당한 거지. 쪽 빨아먹은 거냐고. 그러니까 사이비 교수들은 그와 같아요. 나는 그 계통에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을 그런 모 사이비 교주로 보는 거라. 그 사람은, 정모 교수는 자기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거는 뭐냐. 그리고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한데도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아마 이때까지 1948년 7월 달에 1948년 그 총선거가 있은 이후로부터 지금 22대 국회의원들까지 한 5천 명 정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진짜 똑똑하고 훌륭한 그 국회의원님도 많은데 그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송영길 씨가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게 서울시장 나올 때에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16번째 그 혁명을 인용을 했다고. 그게 이제 16번째가 그거예요. 유엔 혁명입니다.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서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를 유치를 해가지고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이거거든. 그걸 딱 모방했다고. 그 모방할 때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의 33가지 공약에서 제가 차용했습니다. 이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창의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송영길 전 국회의원이죠. 지금은 그 깜빵에 있는데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이 사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검사가 억지로 잡아넣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잡아넣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전직 한 5천 명 정도 있었잖아. 그거 4천 명, 한 5천 명 전부 다 구속시킬 수가 있다고. 그 법대로 재면은 억지로 잡아넣은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 차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안철수도 33가지 공약 중에서 하나를 뭐를 뗐느냐 그러면은 두 번째 정당혁명을 모방했어요.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을 이제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만국의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여기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을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만국의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아, 이거는 정당혁명이고, 정치혁명 첫 번째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인다. 이걸 안철수가 모방했다고.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도 이제 뭐 의왕구치소 있는데 이 사람들 정치인들은 진짜 교도소 담장을 넘나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윤석열, 뭐 조국, 송영길이 전부 다 의왕구치소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그 조국 대표도 전에 그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31번째 공약이 벌금혁명이거든요. 그 벌금을 재산 비례형으로 변경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 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 벌칙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함으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건데 그 재산 정도에 따라서 벌금 벌칙금을 이제 바뀐다는 거. 그걸 그 조국 전 대표가 조국 혁신단 대표가 그래서 모방을 했어요. 야,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조국도 허경영 신인을 못 알아봐요. 송영길도 못 알아보고 박지훈 변호사 못 알아봅니다. 저 최욱 씨라고 있어. 매불쇼 하는 사람. 이 사람 뭐 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인기도 좋고 뭐 그 아주 미치는 역량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허경영 하면 사이비 교주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정모 교수도 허경영 하면 사이비 교주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김갑수라고 있어요. 김갑수 뭐 머리 여자처럼 길게 가지고 노는 것을 뭐 평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허경영 하면 허경영이 뭐 인간 쓰레기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기록이 다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왜 우리나라 지성인들이 이렇게 몰라보느냐? 허경영을 몰라보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나 지금의 이제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나 한교안 대표나 정강훈 목사나 김경재 씨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분 대통령 출마하신 분이에요. 20대 때. 허경영 총재는 옆에서 토론하신 분. 지금 현재 시인 조치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이라고 외무부 장관 하는 사람. 그리고 이주호 우리나라 교육부총리 겸 문교부 장관 하는 사람. 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왜 허경영 신인을 못 알아보느냐 하면은, 사람은 어릴 때 공부를 할 때 공부는 두 가지 공부를 병행해서 해야 돼요. 병행해서. 뭐냐, 일반 지식과 신앙을 같이 해야 돼. 그 지식을 알아야 무슨 또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출세도 하고 이거 있는데, 신앙의 공부도 해야 된다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불교도 있을 수가 있고 천주교도 있을 수도 있고 기독교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 뜻하는 바는 한 가지예요. 자기의 참 양심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참여, 끊임없는 자기 참여하면서 이 지구상에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왜냐, 내하고 똑같으니까. 누구를 욕을 하느냐고. 맑고 맑은 그 양심의 세계에 눈을 떠가지고 그것을 계속 함으로써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예래가, 이것을 저절로 이제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의 길 참여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 그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고. 그 최고 종착역이
허경영 신인임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요즘 말씀 많이 하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하늘궁에 찾아오시는 분이 가장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허경영 신우님은 온 선천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강정산의 가르침, 동학, 정력의 가르침에 그뿐만 아니라 모녀 스님이라든지 노스라다무스라든지 남사고라든지 기타 이렇게 수많은 예언가들의 총결론으로 오신 분이 허경영 스님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불로유라고.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있어도 이 눈으로 좀 확인을 해달라. 그게 불로유단 말이야.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을 적으면 썩지 않는다고. 그 이상 뭐 더 보여주나 말이야. 더 이상 더 보여주면은 그 요술장이 밖에 안 돼요. 마술밖에 안 된다고. 그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국이나 송영길 대표나 그 뭐 지금 최욱이나 김갑수나 정모 교수나 그 저 함성보이스의 임 선생님이나 자기의 양심을 좀 더 밝히지 못한 자기의 죄란 말이야. 자기의 그 잘못 때문에 허경영 신임을 바로 못 알아본다고. 자, 그건 그렇고, 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제 말 시작하려고 하니까 끝나버리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큰일 났네. 허경영